야당 얘기도 해볼까요? 그러시죠. 국민의힘 네. 상황은 그러세요? 또 민주당 민주당 얘기 더 하고 싶으신가 본데 아까 더 하세요. 사장님 저는 충분히 걱정을 근데 해주신 것 딱 한 같아가지고요. 가지만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 쪽 신청계가 네. 벌써 김민석 총재에 대해서 이걸 들고 나왔어요. 계엄당일 행적이 수상하다. 계엄 당일날 박선호 의원 친청계인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대통령 특별담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 김민석 그렇게 자기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작 계엄 그동안 쭉 설 준비 얘기해오던 김민석 감기가 심해서 그날 일찍 약 먹고 잠자. 네. 이게 이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너는 정말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면 계엄에 대해서 인식도 흐리고 불철저하고 계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 할 일 안 한 사람을 지금 총리를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서로 이거는 이제 제가 지적하는 보니까는 포인트가 정말 예민해지기 이재명 시작하는군요. 대통령 정부 그 내각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죠. 네. 총리 보고 당신 솔직히 그날 계엄 해제 참여 안 했잖아. 당신 그날 계엄 솔직히 말해서 뒤에서 방조한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까지 갔어요. 이건 보통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총리로 써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전쟁은 네. 전쟁이다. 자,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전쟁이죠. 저는 이번에 정말 놀랐습니다. 17 또는 18일 날 네. 의원총회를 연다고 지금 정점식 원내총리가 네, 그랬는데 이 지금 태길이 무슨 태길이냐? 본회의 날이에요. 본회의 직전에 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모이는 날이죠. 본회의 모이는 전에는. 아니 이게 지금 말이죠. 네. 이 국민의힘이 그냥 우리 갯날 모이자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긴급 상황이 터져서 당장 지금 한시라도 빨리 바로 지금 와라. 네. 애 누구한테 맡기고 지금 달려와라. 이래도 지금 모자를 파네. 세상에 며칠 뒤에 갯날 돌아오니까 그때 겸사겸사해서 이제 잠깐 그 전에 뭐 하자는 오케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얘기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 한마디로 지금 장도연 거취에 대해서 얘기가 분출할까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이런 의원총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저 정전식 원내대표 너무 실망했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그래 장동혁 거취가 그렇게 신경이 쓰인다면 최소한 이거는 지금 당에서 결정해야 돼요. 지금 잠실에서 저렇게 수많은 시민 네. 청년들이 이 더위 속에 지금 선관위 문제, 특혜구제 부족 사태에서 전 국민적 항의를 하고 있고 제2의 6월 항쟁이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작 제1야당이라는 당 대표는 밑도 끝도 없는 현실성도 없는 재성만 떠들고 앉아 있고 당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원내대표가 없을 때는 이제 이 교체기에는 또 네. 그렇다고 쳐요.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거치는 두 번째로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밤을 새워 토론해서라도 당론을 만들자 이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문제조차도 심지어 당권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다 지금 자기 당권, 기득권 유지하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열망, 부실 선거에 대한 이 정말 전 국민적 분노 이런 걸 지금 제1야당이 최소한의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더러운 기득권 당권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자격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원장님이 애정을 갖고 아까 이민찬 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해서 이제 말을 했다면 부원장님도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이거 야당을 제가 하기로 됐던 거라. 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잡아챘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지금 내용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들어설 지도부가 공천권 행사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공천권 탈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냐 마냐 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좀 국민들이 여지를 준 거잖아요. 같이 네. 생존할 수 있는 여기 생존의 법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말씀하신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 권력들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구도가 가장 좋은가에 대한 판단들 때문에 국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매우 상식적이지 않거나 또는 매우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이제 일탄은 민주당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국민의 이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맞습니다. 딜레마가 두 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는 장동혁 당대표 사태와 한동훈 복당이라고 하는 것이 얽힌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 고리에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재선거라고 하는 부분의 주장을 통해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재선거 문제인데요. 여기서 여론조사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뭉뚱그려 얘기하면 네.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재선거에 대한 요구가 더 높게 나온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건 좀 딜레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재선거를 해야 원하는 된다는 목소리가 주장이 나오고. 강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재선거로 계속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층들한테 훨씬 더 본인 자체가 지지층 요구에 맞는 언어들을 얘기하고 있는 당원들이 측면에서 원하는,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얘기하려면 국민의힘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재선거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그쵸. 부실선거 당의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할 건지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겠다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는 걸 좋아하냐? 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싫고 어떤 새로운 제3의 뭔가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러한 그 공간들을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퇴를 시켜서 한동훈을 복당시킨다라고 하는 구도 자체에 대한 새로운 플랜이 없게 되면 서로가 교착 상태로 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그 교착 지점으로 제가 볼 때는 정점식이라고 네, 하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분도 나름대로 본인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겠죠. 그러면 한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른 한쪽 같은 경우 이것을 동의할 수 뭐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론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쟁 과정 속에서 집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딜레마 두 개를 짚어주셨고 말씀하신 네. 그 내용에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있죠. 확실히. 방금 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다고 하셨는데 전체 국민으로 봤을 때도 오차 범위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 특히 야당의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가 당론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의총을 열고 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좀 당에서 당론 중진을 모아서 당론을 조금 모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여러 협상 과정이나 여러 국민과 함께하는 목소리를 내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의총을 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지도부의 책임론과 거치랑 맞물리면서 좀 논란이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좀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장동혁 대표의 입장을 확고한 상태에서 이 선관위 문제는 굴러가는 이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떼어놓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먼저 일단 국민적 요구가 있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관철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17일, 18일 뭐 17, 18일 의총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의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선거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당내 의원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고 중지를 모으는 작업은 그게 단 한 번에 모든 결론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어떤 당 대표인데 그 거치의 문제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총 한번 열어서 짧게 하고 모든 게 끝난다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기 그동안, 때문에 네. 이제 수차례 아마 그런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동안 의총 여러 번 과거도 열었는데 대부분 네. 본회의 직전에 열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방선거 들어가기 전에 그 장동혁 대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그런 거 몇 번 열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 본회의 직전에 열었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한 몇 명, 한 두세 명 얘기하다 끝나요. 왜냐면 뻔하니까. 답정로 돼 있으니까. 그런 의원총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국민의 표심도 분명했고, 또 정점식이라는 새로운 원내대표도 이제 선출됐고, 그러면 기존의 의원총회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총회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벌써 택일과 시간 지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이걸 갖고 지금 뭐 어떤 의원총회도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솔직히 의미가 없는 의원총회를 진짜 많이 했다. 저는 그거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재선거. 현재 재선거는요, 이제 법적으로 우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 우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요. 둘째, 이거는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는데 법원에서 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재선거에서 아마 가장 핵심의 인물은 결국 오세훈 시장인데, 서울에서 네. 이제 터졌으니까 오세훈 시장 본인이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법적인 문제, 정치적 문제. 그래서 이건 어렵고, 다만 그 시의원, 구의원 네. 중에 당락에 정말 영향 있는 경우는 생각해 볼 만하다. 좀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선거 지금 주장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권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는 사람, 장 대표라는 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당권을 좀 노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선거 요구가 순수해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지금 저 잠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의 이 뜨거운 분노와 정말 6월 항쟁에 달하는 이 정말 그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하는 짓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에 지금 다 눈이 멀어가지고 다 지금 왜곡을 하고 국민들만 이 더위 속에 지쳐가게 만들고 있다. 빨리 정정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적어도 이 문제 제대로 열어야 된다. 원 이슈라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밤을 새서라도 토론해서 제대로 된 선관위 개혁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한 대로 특검을 관철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 안 하고서는 저는 그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선관위 해체를 아예 하자고 온 국민이 정말 다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니 네. 근데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잠실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외치는 게 부정선거, 재선거, 네. 당일 투표 수개표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주는 말씀은 그 분들의 뜻을 너무 곡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네. 네.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성 여부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주장하는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당은 그걸 받아서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여론을 수렴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제도화할 때 민주당이 있잖아요. 정치에서는 우리가 소수 야당이고 집권 여당, 거대 여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민주당은 좀 미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특검의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원하는 국정조사나 원하는 특검을 만들어서 이 진상을 규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소수의 재선거라도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여론전이고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를 너무 비판만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소극적인 민주당을 비판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진상 규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왜 소극적이라고 갑자기 그러세요? 여기 민주당 아니 왜 소극적이라고 그러세요? 아니 지금 국정조사 하자 그랬고 네. 아니 총리가 특검까지 하다고 얘기했으면 또 총리가 특검 아니 더 이상 하고 어떻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아니 중요한 건 악마는 정리 분명히 빨리 있어요. 정리하세요. 국민의힘 빨리 얘기하면 정리하세요. 아니 요거는 대표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라 그러는데 그 우리 거기서 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부정선거라는 게 대표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을 주장하는 뭐 네. 서버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수십 개를 조작하고 이런 부정선거예요. 제가 볼 땐 지금 부실선거가 굉장히 정도가 크니까 그런 걸 표현하는 의미에서 부정선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서버에 뭘 입력해가지고는 뭐 수천 개를 다 조작했다 이런 지금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과 꼈어요. 그럼 이걸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아니. 부실선거, 굉장히 심각한 부실선거에 대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재선거라는 논리가 나온 거지. 그럼 제1야당은 이 선거와 논리로서 여기서 속가낼 건 속가내고 제대로 진정한 문제를 딱 짚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그럼 부정선거 동조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낙인찍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낙인찍기야. 과거에 그 부정선거랑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하는 네. 그렇지. 것을 부실선-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야당이. 네. 그렇게 야당이 그렇게 낙인 찍으면은 아니, 무슨 낙인을 말을 찍어요. 발언을 막는 거죠, 그거는. 야당이 낙인 안 찍히게 하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정확히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구성하시고 그리고 정확한 핀포인팅을 하셔야지 극단적인 주장까지 다 섞어서 전체적으로 부정이다 이래버리면 안 돼요. 그럼 거기 있는 그 청년들이 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 용어를 선택을 잠깐, 할까요? 그럼 거기서 아니, 우선- 저는 그분들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의미. 그게 갖는 의미. 아니,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과거의 네. 부정선거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단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의힘도 그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풀어내겠다는 거죠. 근데 왜 일부 정치인들은 보면은 사실상 그 비이성적인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까지도 다 같이 쓸어 담는 모습을 하죠? 누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봐도 지금 그런 거 윤석열이나 부정선거. 알겠습니다.